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영상실록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예지 씨 잘 지내셨죠? 그럼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제도 봤잖아요. 그쵸, 또. 어제 같이 뉴스 했잖아요. 또 그저께 회식도 했고. 그럼요. 네. 아니 사실 저도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왠지 이 영상실록 오늘을 진행하다 보면 저한테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요? 네, 쉬어가는 느낌. 과거에 있었던 일은 누군가에게 어떤 추억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옛 추억에 좀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나 뭐 이럴 때 일을 만나면 뭔가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오, 맞아요. 기분이 맞아요. 좀 묘하거든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7년 6월 10일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함성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른바 넥타이 부대로 불린 직장인들까지 쏟아져 나온 거리는 최루탄 연기로 뿌옇게 물들었는데요. 택시 기사들은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그렇게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물결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근데 시위가 6월 10일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그렇죠. 1987년 4월 13일 정부의 호헌 조치 후에 시위는 연일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만큼 조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이 조직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6월이 민주주의로 물들 수 있었던 것은 불씨가 된 두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당시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해명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9일 경찰이 쏜 최루탄에 쓰러지는 또 한 명의 청년 이한열. 두 사건으로 6월 항쟁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당시에 그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20일 동안 전국에서 500만 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요. 굉장한 규모죠. 그러네요. 특히 6월 26일에 벌어진 국민평화대행진은 100만여 명이 참가를 해서 6월 항쟁 중에서도 가장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자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은 결국 직선제 개헌과 재반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1일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962년 6월 10일 전국의 은행에는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환화가 원화로 10대 1이 되는 화폐 개혁이 단행됐기 때문인데요. 이날의 화폐 개혁은 긴급 통화 조치를 통해 1차 화폐 개혁이 이뤄진 지 9년 만이었습니다. 1차 화폐 개혁은 언제였어요? 이게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이뤄졌는데요.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발행된 화폐나 북한 화폐 유통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기존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등가 교환하는 식으로 화폐 개혁이 이루어졌었죠. 은행원들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새 돈을 바꿔주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당시 정부는 악성 인플레이션의 방지와 음성 자금을 이끌어내 산업 자금화의 목적을 두고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진짜 이 2차 화폐 개혁으로 음성 자금을 끌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그 10분의 1로 바꾼 흔적만 남게 됐죠. 그런 거구나. 그럼 이번엔 199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6월 10일 순국 선열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전쟁기념관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의 옛 육군본부 자리에 들어선 전쟁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6개의 전시실을 갖췄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한번 기사를 하나 찾아봤었는데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꼽은 관광명소 1위가 바로 여기 전쟁기념관이더라고요. 오. 2위가 경복궁이고. 네. 그래요? 경복궁을 제치고? 네, 1위였어요. 맞아요. 여기 가보면 그 사실 전쟁 기념관이라고 해서 너무 어두운 역사만 있을 것 같지만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즐길 거리도 많이 있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전쟁 기념관은 전쟁을 단일 주제로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조망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쟁사 종합박물관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방문객은 늘어갔는데요. 그 결과 이제는 연간 210만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사실 전쟁은 비극과 상처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시간 내서 꼭 방문해봐야겠네요.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네, 예, 달성하겠습니다. 네, 갈 데가 많네. 네네. 그리고 6월 10일에 또 다른 과거 사건을 살펴보면요.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학생들과 시민 등 4만여 명이 만세를 외쳤다고 하네요. 일제강점기 때라 만세를 외치는 게 굉장한 또 용기와 그런 그 마음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일본의 탄압으로 주동자와 주모자 1000여 명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 진압됐습니다. 와, 1000여 명이. 2003년에는 전설의 섬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완공됐는데요. 소설 속에 등장하던 전설의 섬 이어도는 이날을 기점으로 해양 환경과 수산물 연구, 태풍 예방을 위한 해양과학기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전설의 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오. 이어도는 실제 섬이 아니라서 그 바닷속에 4.6m 정도 그 깊이로 감춰진 암초예요. 아, 섬이 아니라 암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도가 심할 때만 모습을 살짝 드러내는데 예부터 제주도에서는 그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전설의 섬으로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오,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2019년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